자, 이분은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가 그렇게 저리시대요. 그리고 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앉거나 누웠을 때 오른쪽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 뒤꿈치 정도까지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초기엔 서 있거나 걸을 때도 종아리와 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횟수가 줄었다고. 이게 혹시 뭐 디스크 때문인가 싶었는데 병원에 가서 CT 찍고 뭐 그래 보니까 디스크 4번, 5번 초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는 또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약간 척추 측만증이 있지만 신경 눌림은 거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다리 저림은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등 쪽에 있는 인대 골화증 이란 얘기를 들으셨는데 나중에 팔도 저리면 그냥 수술해버리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대요. 그 후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병의원, 한의원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녀 보셨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동일한 답을 얻지 못했고 뭐 골반 때문이다, 근육 때문이다,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더랍니다. 마지막에 통증의학과에서 신경 눌림은 보이지 않지만 근육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눌렸을 수도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신경 눌림은 없지만 눌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 여튼 이거는 뭐 양자역학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랄까? 존재하는 거이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한 건가요? 여튼 이분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냥 운동이나 해보라. 가벼운 운동 정도만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저리는 증상, 신체적인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 같은 것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좀 악화된 거예요. 어떤 도움 말씀을 주실런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년 전보다 덜 저리고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지금 하셨죠. 근데 무섭다고까지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아졌는데 보통 증세가 나아지면 그러니까 일하기가 더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통증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견디고 치료를 해보면 낫겠지 싶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신 거거든요. 그런데 수년이 흐르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 평생 이렇게 저릿저릿하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이렇게 이 환자의 이제 질병에 대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딱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디스크라고 하면,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로 압력이 내려와서 뼈랑 디스크를 눌러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죠. 그렇죠. 위에서 눌러서 옆을 누르는 게 디스크인데, 네. 인대 골화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디스크가 우리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쪽에 앞쪽과 뒤쪽에 길게 내려가는 인대가 있어요. 전종인대, 뭐 후종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색인대. 근육의 일종인가요? 아니요. 그 뼈 안에 있는 인대예요. 척추를 횡으로 잡아주고 있는. 근데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인대가 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그 인대가 과도한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걔네가 증식이 돼가지고 누르는 거를 이런 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그게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으로 딱 보면 어떻게든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사들이 검사를 했겠죠. 아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그 팔까지 저리면 그때 수술하라 이 말씀을 한 걸로 봐서는 그 황색인데 리가멘트 플라붐이 아니라 이건 종적인 인대 또 앞쪽에 있는 종인대는 두꺼워져봤자 별 영향이 없으니까 뒤쪽에 종인대가 두 분이서만 알아듣게 전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저랑 그 청취자 여러분 다 소외된 느낌 드니까 알아먹게 저도 알아듣게. 이건 OPL에 말씀하신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서로 너무 학문적으로만 말씀하지 말고 나를 너무 소외시키지 말라니까. 인대 골화증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누르는 두 가지를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누르는 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특히 게다가 목이면 뭐 수술하고 하겠는데 등은
생각도 잘 안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이거는 마른 체형이고 근육이 많이 없는 사람인 경우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운동을 잘해서 아까 얘기한 기립근 나오는만 기립근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놓고 경과를 보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분이 그냥 맥없이 운동이나 하래요라고 전해 오셨는데 사실 운동이 답이었던 거군요. 근데 운동도 좀 체계적으로 그래요? 척추의 근육 기립근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네. 뭐 다혈근, 무슨근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특히 등 쪽에 있는 네. 흉추 쪽에 있는 그런 다혈근이나 기립근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동생 30대 중반 사무직 여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동생 답은 기립근이라네. 근데 이제 하나가 이분이 다리가 그 저리고 한쪽 다리가 특히 뒤쪽이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더마톰이라고 해서 분명히 신경학적 이상 반응이거든요. 근데 신경 눌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MRI를 찍었는데 MRI는 이제 CT는 단 쪽으로 찍는 거고 이렇게 그 MRI는 단면도 보지만 이렇게 종적인 면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두 가지 신경학적 이상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데 MRI에서 정상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신경이 눌리고 있지만 MRI에서는 잘 안 보인다. 근데 MRI에서 잘 안 보일 정도면 우리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별로 그러니까 길어야 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괜찮아져요. 근데 하나가 이제 걱정되는 게 정말로 그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인대고라증 이게 이제 그 척추 뒤를 종으로 감싸고 있는 인대, 그러니까 단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늘어선 그런 인대가 조금 딱딱해지면 그쪽 그 물렁물렁한 신경을 누를 수 있겠죠. 그때도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임채선 원장님이 내내 설명해 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니죠. 임 원장은 지금 황색인대를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종인대 후종인대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앞쪽 뒤쪽에 이렇게 인대가 쭉 하니 수직으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냐면 임 원장의 얘기는 이게 황색인대가 그거는 이제 그 종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횡으로 펼쳐지는 거고 척추 바깥에서 이게 두꺼워지면 척추 안을 밀어내는 이건데 이건 MRI상 나오고 사실 이거는 만약 심하면 수술해주면 되고 별 문제는 안 돼요.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이 종적인대, 그러니까 골인대증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있는 분들이 평소에 멀쩡하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뒤에서 차가 살짝 추돌했으면 보통은 다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가벼운 외상을 받았을 때도 종적으로 생긴 인대가 딱딱해졌기 때문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게 맞다면 이거는 나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며 이거의 수술 시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정밀하게 따져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 지금 얘기했던 척추에 디스크가 나왔건 황색인대 횡으로 있는 황색인대 리가멘트 플라붐이 두꺼워지건 거기에 허리에서 디스크가 아예 튀어서 한쪽 신경을 누르든 그거는 아픈 거의 문제예요. 그건 별로 신경 안 쓰. 그러니까 별로 이머전시가 응급 상황 아니에요. 그거 사실 뭐 그것 갖고 뭐 할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가는 그 뭐죠? 인대증, 인대골화증. 인대골화증이 지금 흉추 그 레벨 정도로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봐서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계속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치료로 당연히 안 낫겠죠. 원인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닌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초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여기서 뭐 더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 수술하는 입장,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언제쯤 이게 적절한 치료 시기로 잡을 것이냐가 되게 그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정확하게 평가를 위해서는 그쪽 부분에 그러니까 MRI도 허리 MRI 있고 목 MRI 있고 흉추 MRI 있는데 그쪽 부분에 MRI를 찍었는지 그다음에 MRI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CT도 찍어야 된다. 왜냐면 고라된 거는 MRI보다 CT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골반 MRI를 찍으셨네. 근데 만약 흉추 레벨의 인대 고화증인 것이 의심된다고 주 기자님이 그러셨는데 여기 적어주신 거 보니까 골반 MRI를 그 뒤에 찍으셨대요. 그 디스크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차후에 진행한 치료에서는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 사연에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검사를 내고 그걸 다 했다면 그러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그 관련 부위의 MRI나 CT를 충분히 검사한 후에 아직은 치료할 정도만큼 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검사를 받고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엑스레이 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일 정도로 그 뒤에 감싸고 있는 후종인대가 고라가 됐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가볍게 볼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다리 저린 그 증상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제 척수 신경 관련돼서 우리가 눌린 거를 지금 자꾸 포커스를 사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아니에요. 시각이 또 필요한가요?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리 저리고 엉덩이 쪽 저리는 것 중에 또 일부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경이 중앙에서 나와서 말초로 갈 때 근육이나 인대 부분 때문에 신경이 인트랩먼트,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저릴 수도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걸 먼저 확인하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엉덩이 쪽에 그 피리포미니스라는 근육 사이에 그런 사이아틱 너브가 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럴 경우에는 근조도 검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단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전도 검사 하셨는데 원인이 그렇게 잡히면 않았대요. 그쪽에 하는 이유가 말단에서 잡혔는지 아니면 중심부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뭐 아주 명확하게 레벨을 그러니까 뭐 이게 흉추다 경추다 이렇게까지는 못 잡더라도 말초에서 생긴 건지 아니면 중신경계 요거는 우리가 근전도로 감별할 수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간단한 검사로 또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임 원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눌리는 어떤 척추가 눌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초 같다는 생각이 조금 물론 말초일 수도 있고요. 말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류마티스 질환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 시스테믹한 그러니까 전신의 어떤 그 관절염 같은 것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초기에 상당히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환자들도 사실 요통과 그 다리통 쪽으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특히 여성분이라면 류마티스 관련의 질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충분히 그 대학병원에서 그 OPL 우리말로 그러니까 인대 고라증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받으셨는데 괜찮다고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기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증세가 심해질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팔로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그 인대가 딱 뼈처럼 돼 있는 것만 확인됐다라는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복잡하다. 그냥 우리 병원에 한번 와봐요. 내가 좀 보게. 이분 같은 경우는 확인 좀 하게. 병원을 수차례 여러 군데 전전을 하신 거예요. 3년을. 그 답답함이 제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것과 전혀 다른 시각이 몇 개가 나왔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그리고 왜냐면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운동 도수 치료 뭐 이런 도수 치료가 다 그러니까 안 돼 금기예요. 그게 있으면 지금 했던 뭐 운동 치료나 이런 걸 하나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대고라증 경우 완전히 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뒤에 있는 그런 뭐
그 말단부에서 눌리든 아니면 신경이 눌리든 이렇게 횡적으로 눌리는 그런 것들은 지금 그냥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으셔도 되는데 만약 처음에 했던 의심했던 인대고라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럼 조 의자님의 그 조언은 다시 한번 그렇죠. 인대고라증을 좀 더 명확하게 CT를 찍어보라.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위쪽까지 그 좀 위쪽 척추 있는 데까지 CT를 한번 찍어보라.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인대고라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인대고라증이 있으면 우리가 레벨을 그 어느 레벨인지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그 MRI까지 보통 찍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C섹션에서 찍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제가 뭐 목시지 찍어라 어디 찍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정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그러려고 정형외과 선생님들 그러려고 신경외과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 이게 말씀드렸지만 해결된 거면 그렇게 해서 이미 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인대고라증이라면 나머지 도수치료, 운동치료 막 이렇게 충격 가는 치료들이 이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이미 인대고라증 관련해서는 진단이 끝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끝나고 초기니까 다른 쪽으로 해봐라라고 한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얘기한 중심성 말고 말초, 뭐 다른 뭐 전신질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저도 사연만으로만 보면은 임원장님 사실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말초면 약간 저 임원장이 했던 그런 것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런 거는 해다 스스로 대부분 나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1년적으로 뭐 주사 치료하든 수술하든 그냥 가만히 둬든 1년 후에는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오든 말초에 이 근육이 잡히든 별로 영향을 안 주고 대소변장애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인대고라증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대단히 감작해서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그 진단명과 그거에 대한 초기 소견이라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저런 조언들 드렸거든요. 어쩌면 자기 병에 가장 그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일 것 같기도 해요. 이분 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답답하던 차에 우리 임 원장님이나 조 기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그나마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하나 다행이고요. 특히 조 기자님께서 그 얘기해 주셨던 그 뭐 여성분이니까 류마티즘이나 강직성 척추염 초기에 팔다리 저릿저릿한 통증 때문에 잘 모르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좋아지고 있는 거는 내 증세가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원인 중에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증세가 점점 좋아지는 거는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하지만 통증에 적응하는 걸 수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튼 그 언급된 모든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 긴 시간 사연 해결을 해드리느라고 저희가 애를 좀 썼네요. 도움이 부디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신데.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다 못 적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사연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저희가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후속 사연을 한번 보내주시죠. 후속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